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12월 26일 추천 물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죠. 2000년도가 오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 그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전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2000년이 되면은 지구가 멸망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 멸망한다는 2000년을 지나서도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드디어 2021년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거의 그 연초서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지내왔는데, 결국 올해 이 마지막 주도 코로나에 의해서 이 정규 강의를 이렇게 세 분만 모시고 지금 하게 됐습니다. 5분 이하에만 모시게끔 되기 때문에 참 하여튼 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서울에는 추천 물건 강의를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둘째와 넷째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또 같은 강의를 2번으로 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는 강의는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이 동영상과 3시부터 5시 동안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해서 편집해서 다시 올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강의를 부산에서는 둘째, 넷째 월요일입니다. 둘째, 넷째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저녁 7시부터 9시 이렇게 같은 강의를 2번에 의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선릉역 5번 출구에 삼흥빌딩 1713호에서 하고, 부산은 4구 낙동대로 542번지에 대우 에덴프라자 201호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총 같은 강의를 4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은 실시간 라이브 동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추천 물건을 가지고 추천하게끔 되면은 대부분이 특수 물건이 많습니다. 이 특수 물건이라고 하니까 특수 물건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특수 물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어느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걸 다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해야지 되는데, 내가 산 물건을 그대로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하는 물건은 특수 물건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마저 해야지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특수 물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물건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보름마다 한 번씩 이게 추천할 때마다 보통 20개에서 30개 사이를 추천을 하게끔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가서 확인한 물건이 있고, 현장 답사를 가보지 않은 물건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 답사를 가보지 않아도 충분히 그 권리 분석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보지 않고, 이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로드 뷰로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대여변에 있는 중심적인 있는 물건은 가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은 가봐야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물건 추천해서 설명할 때 제가 이 물건은 현장을 가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가보지 않은 물건입니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잘 듣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물건은 전국에 있는 물건입니다. 제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한 100여 분 정도쯤 됩니다. 100여 분 정도쯤 되는 분 중에서 그럼 100여 분이 다 입찰에 들어가냐면 제가 보기에는 다 들어가지는 않고 한 50여 분 정도가 제가 추천하는 물건을 참여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100여 분 정도를 지금 그 같이 수강생으로 모시고 추천 물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개월 안에 50% 정도는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파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30개씩을 두 번을 하기 때문에 한 50여 개 정도를 추천을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경쟁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국의 경매 물건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입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항상 상기시키는 것인데 경매 물건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면은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써야 되거든요. 질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질러서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경매 물건에서 질러서 낙찰받지 못하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질르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질르지 말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고 저한테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내고 듣는 것은 질르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골라달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골라드리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시는 거는 이번에 낙찰을 받지 못하면 다음번에 더 좋은 물건이 더 기다리고 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버스 놓치면은 리무진이 온다 하는 느긋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특히 이 낙찰을 받게끔 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반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은 시간은 최장 얼마까지 걸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게끔 하면 됩니다. 특수 경매인 경우에는 낙찰을 받는 것이 50%고 낙찰 받은 후에 뒤처리를 하는 것이 50%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 추천 물건을 60만 원에 받았기 때문에 낙찰 받아서 뒤처리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 받으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얼마큼 50%만 해결됐던 걸로 보고 나머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낙찰 받은 물건을 저에 같이 의논하셔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추천한 물건 중에서 제가 이 경매 물건을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드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입찰 가격을 정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참 오늘의 물건은 다른 분 때보다 좀 더 많습니다. 한 30여 개가 넘어갑니다. 이 넘어가는 것은 뭐 때문에 넘어가냐면은 오늘 아파트가 좀 다른 때보다는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여 년 전서부터 이 권리 분석을 하고 설명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아파트를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다세대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나 다세대에 경매물건이 이런 것이 나옵니다. 토지 별도 등기 있어. 대지권 미등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자, 인숙 씨, 토지 별도 등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토지 별도 등기가 뭐예요? 토지 별도 등기가 예를 들어 이제 빌라나 아파트를 진다 그러면 그 전에 근저당에 설정해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집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분양하면은 분양한 돈으로 그 토지 별도 등기 갖고 그러니까 보통 인수인데 우선 소멸로 많이 매각물과 연결해 소멸로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대지권 미등기는 어떻습니까? 대지권 미등기는 말 그대로 대지권이 있는데 등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지권이 없으면서 등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대지권 미등기 같은 경우는 보통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들어가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꼼꼼히 미납되어 있는지 그런 거 따져가지고 알아보고. 그런데 이제 아주 저는 이게 쉽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특수경매 물건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사단이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특수 물건으로 치지 않고 다 빼버렸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뭐 보면 우리 젊으신 분들이 유튜브에서 경매 강의를 하는 걸 이렇게 몇 개를 봤거든요. 요새 이렇게 보면 저한테 수강하러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이제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300명밖에 없지만은 그분들은 보통 2만 명에서 1만 명, 2만 명, 3만 명들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걸 봤는데 이런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요. 저도 좀 이것을 좀 해야 되겠구나. 참 초보적인 것인데 이런 거는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번에 그런 물건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런 물건 중에서 떨어진 거. 그래서 오늘 이 추천 물건 중에서 대지권 미등기 이것이 몇 개가 더 추천을 하는 바람에 이제 물건이 많아졌고 이번에는 공매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12월 12일 날 공매 물건을 이제 4개인가 5개 추천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김천 물건이 상당히 좋은 물건을 내가 봤는데 그걸 이편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아직도 계속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상당히 좋은 물건인데 이렇게 왜 떨어뜨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김천 물건을 갔다 왔다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물건인데 이상하게 그거를 입찰에 들어가지 않았고 제가 이번에는 공매 물건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다시 공매 물건을 또 이제 고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이다. 순창군 순하리 토지 전체 매각. 신사님, 순창이 좀 어때요, 좀? 제가 순창인지 아십니까? 그럼요. 제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림만 봐도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근데 순창이 사실은 인구가 계속 많이 줄거든요. 인구가 부족하죠? 예. 예, 자 보시죠.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립에 있는 모델하우스 땅이 전이 415평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지목이 전이죠? 농지 좀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죠. 왜 안 받아도 되죠? 주거지역이죠. 그렇죠. 여기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농지증은 필요 없이 그냥 어떤다?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 663-2, 663-4, 663-4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경매가 나왔죠. 이것이 나왔죠. 근데 내 땅 일부에 모델하우스가 있죠. 여기 모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땅 일부 이게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는 땅은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세 개고 모델하우스가 어떤다? 침범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매각 제외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항공사진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털을 닦아놨죠. 닦아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모델하우스가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된다? 경매로 나온 겁니다. 모델하우스 땅이니까 우리 땅 이 땅이고 요거는 남의 땅이고 그리고 우리 요 땅하고 요 앞에 있는 도로 있는 땅하고 이거 하나 둘 세 필지 이것이 경매로 나옵니다. 여기 뭐가 여기는 토지 이제 개발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용도 지구는 2종 일반 주거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 2종 일반 주거에서 녹색은 생산 녹지 지역이죠. 그럼 이 여기다가 건물에 이 노란색에 있는 건물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생산 녹지 지역과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 지역 50% 이상 크죠. 그럼 요 나머지 요 땅도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그 건축법 적용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로드뷰로 봤어요. 로드뷰, 그러니까 아까 항공사진에 나온 거로는 택지를 그냥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현재 로드뷰로는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모델하우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델하우스 있는 땅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땅이거든.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땅을 사서 갖고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연락이 왔대. 모델하우스를 쓰려고 좀 빌려달라고. 좋은 땅입니다. 왜? 모델하우스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 자체도 그 동네에서 좋다는 뜻입니다. 이 동네에서 그다지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뭘 짓죠?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면 아파트가 그 다음에 이제 지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이 땅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상가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땅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지금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34%까지 떨어졌죠. 그럼 신사장님 왜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개발하는 단지 앞에 사거리 코너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아파트가 미분양돼서 이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 신사장님이 순창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아파트, 동네 집에 고향에다 전화 걸면 물어보세요. 이 아파트 분양 다 됐나, 안 됐나? 제가 그냥 지나가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미분양된 게 아닌가 싶어요. 미분양된 거 아닌가. 자, 미분양되는 아파트 앞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왔습니다. 최 사장님, 상대 사지 말아요. 네? 조심해야죠. 네? 조심히. 조심해야 돼?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사장님. 미분양에 대해서 판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저 보면은 부동산 투자의 실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싸게 받을 수 있으면 아니 지금 저기 보면 지금 4억짜리가 지금 1억 4천까지 떨어졌으면 싼 거지 뭐 더 싸요. 지금 34%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저가에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 알아보고. 그리고 저가에 들어갔을 때 미분양된 아파트에 뭐가 그 앞에 땅이 팔릴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아? 가격이 낮으면 팔릴 수 있겠죠. 그렇지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겁니다. 저 여기 현장 못 가봤어요. 아니 본인 저기 뭐 시사장님 고향도 안 가? 아니 한번 엄마 계시니까 오라고 뭐 천심씩 치는 것 같다.
그럼 이번에는 안 가? 이거는 저 현장을 보고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보기엔 이게 2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28일 제가 보기엔 볼 것도 없고, 미분양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 이렇기 때문에 이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분양된 아파트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1년 정도쯤 지났을 때 입주 안 된 아파트 보셨어요? 하지만 분양이 됐든지 안 됐든지 입주만 하면 그 앞에 상가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4억에는 살 필요가 없지만 지금 1억 4천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투자해고도 남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권유하는 걸로 해서 자신 있게 현장 가보지는 않았지만 모든 걸 다 상태해보고 자신 있게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서 한 1년 가지고 있다가 옆에 땅, 코너 땅, 그 위에 땅하고 같이 합쳐서 팔 것인지 그냥 팔 것인지 그만 정리만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교수님 그래도 농지는 시세에 팔려보더라고요. 네? 여기 저희 고향인데요. 네. 농지를 제가 이제 지분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시세대로 팔려요. 거기 근데 여기는 뭐 아니 근데 저 이게 보니까 왜 일필지로 돼 있냐? 아니, 세 필지인가 그래요. 왜 일필지로 돼 있는데 이게 제목에는 자, 보십시다. 두 필지인가 본데. 두 필지인가요? 네. 하나는 저기 뭐 도로로 했던 거는 663하고 663-2네요. 두 개죠. 도로는 안 들어갔네. 그러니까 도로는 안 들어가고 수용당한 거죠. 그러니까 663-2하고 663인데 내가 보기에는 658-3번지 사람하고만 합치면 돼요. 그렇죠. 합치면 됩니다. 이거. 658-3이나 658과 합치면은 아니면 664 이거를 사든지 658-3하고 하든지 해서 제가 보면 664번지하고 그냥 합쳐서 이거를 하게 그러면 상당히 좋은 그 상가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언제 신문을 보니까요. 2040년 되면 지자체가 많이 인구가 줄이니까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라북도에서 임시로 순사하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다른 지역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조사를 해야 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를 하고 그 영국에 있는 귀족들이 맨날 같이 이제는 사방에서 그 각국을 점령해갖고 들어온 세금이 많으니까 하루 종일 먹고 놀아 이래거든요. 하루 종일 먹고 놀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길러서 마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학자가 얘기했어요. 이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 상태로 5년, 10년만 더 지난다면은 런던 시내가 말똥으로 가득 차갖고 이제 최고의 악취가 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말똥으로 악취가 났어요. 많이 없어지고 자동차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구가 줄고 뭐 어떻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추후 얘기고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세우죠. 그렇죠. 정책을 세우죠. 그러니까 정책을 세우는 것에 제일 주는 것이 결혼하고 애 있는 사람한테 입주권을 주는 것이죠. 지금 그 정책이. 근데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은 애를 낳은 여자들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 그러면 특혜를 주겠어. 진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인구를 늘리는 걸로 한다 그러면 입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를 한 명 낳은 여자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애가 2명을 낳은 여자가 공무원을 시험을 20점인지 30점인지 가점을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한 정책이 새로 나온다고 보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 갔을 때에 얼마 있을 때 인구가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한테 만약의 경우에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그러고
인구가 줄어드는 데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맞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는 그 공무원으로 진출하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진출하기가 더 쉽다는 걸 만들어줘야지 결혼을 하게끔 되는 게 제일 빠르지 않냐. 제 생각에 그냥. 좋으신 생각이. 누가 물어보지를 않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오늘 그냥 그 우리 시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여튼 인물군 추천합니다. 이 현장을 일단 잡아야 되겠어요. 현장이 왜 이렇게 싼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럼 오늘 가봐, 내일. 그냥 해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보고 이게 저 순창 군대에 좋네요. 왜냐면 아니, 이종 일반주거적의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얘기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죠.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100만 원 꼴 돈이 되는 건데 땅이 그러면 뭐 100만 원이라 이런 거한 30몇만 원 꼴이라는 거지. 운내라면 이게 싼 거예요. 좋네요. 그러니까 운내라면 엄청 싼 좋은 거지. 내가 그냥 그렇게 보니까. 두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이건 사실 먼저 번에도 제가 그 12일 날에도 이거 추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전에, 그 전인가 어제나 한번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 때 제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이거. 그 경주시에 보면은 그 상가가 아주 깨끗하게 이쁘게 지어놓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세입자들이 있는데, 세입자 중에서 한 명이 1,000만 원에 60만 원 내는 사람 세입자가 이제 배당 요구를 했고, 나머지 세입자들은 배당 요구를 했지만은 대항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을 하나 사서 가지고 있어도 보유해도 참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지금 보면 9억짜리가 좀 3억까지 떨어졌죠. 저는 먼저 번에 이 4억 정도 주고 샀어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물건입니다. 제가 생각이 현재 이거 사서 보면은 뭐 은행 대출 어느 정도 받고 뭐 월세를 조금 뭐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추천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그 건물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시사장님 어떻게 이거 별로 마음에 없으세요? 아니,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매력을 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세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인천군 오감리 토지 건물 4분의 1 기분 매각. 여기는 제가 현장 답사를 다녀온 곳입니다. 4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이 건물 바로 앞에가 논으로 있어서 건물보다 이 땅보다 조금 낮아 있고 정남향으로 탁 트여 있어 갖고 마당이 넓고 해서 그 전원주택으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양평 가평으로 가는 것보다는 진천 이런 쪽이나 안성 이런 쪽에 음성, 안성 이런 쪽이 난 저는 더 좋다고 보고, 그런 뭐 양평 가평에 1억 5천 이런 주고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 저기 보면 한 5, 6천 정도를 주고 사는 물건으로선 상당히 그 집으로선 좋은 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기 현장을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 보니까 이 집 바로 옆에 있는 사시는 분, 나이 드신 분이 나오시더라고. 저한테 어떻게 왔습니까? 하길래 경매로 나와서 이게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몇 사람 보고 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여기 보게끔 되면 한 분이 여기 보면은
전입대에 있는 걸로 보이죠. 1967년인가 뭐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엄마가 혼자서 어떻다? 거주하고 계셨는데 한 1년 전서부터 1년 전서부터 지금 그 처음에는 그 아들네 누구네 집에 가서 살다가 그 다음에 한 6개월 전에는 누구네 집으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어디 사는지 잘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옆집 사시는 분이. 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거는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음. 4분의 1의 토지 지분 매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상속을 받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식들인데 그동안까지는 엄마가 혼자서 여기서 거주하고 생겼다가 나이를 드셨어도 자기가 자기 몸대로 움직일 수 있고 밥도 해 드실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으면 혼자서 거주를 하는데 누구네 집에 갔다가 6개월 전에 갔다가 누구네 집으로 또 옮겼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혼자서 생활하시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기력이 많이 쇠하신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년 전서부터 그랬다고 하신다면 여기에 계신 셨던 노인분은 다시 이 집으로 혼자 살려고 들어오시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력이 쇠하셨으니까 혼자서 식사를 못 하시니까 차익집에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 집을 옮겨갔다는 얘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어머니가 이 집으로 돌아오시지 못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할 때는 이것은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다시 살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전부 다를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제가 4분의 1을 낙찰을 받고 나머지 전체를 다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져올 것이냐를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거는 뭐냐면 30%씩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질 때는 좀 편안한데 이거는 20%까지 떨어져서 64%까지밖에 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49%까지 떨어졌을 때 60%의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 가격보다 더 올라간 64% 정도예요. 따라서 제가 집이 아주 깨끗하고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추천하지 말아야 될 물건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 집이 마당이 있고 지금도 언제든지 노인네가 다시 돌아오시면 거주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에어컨까지 있는 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절대 hir르지 않고 현재 가격에 가격에 들어가서 나머지 4분의 3 지분을 내 걸로 만들어 올 수 있다 했을 때 수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1년 반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안에 낙찰을 받는데 합의가 된다면 상당히 좋겠죠. 그렇지만 합의될 확률보다는 안 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뜻입니다. 서산시 기풀이 토지 5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는 지목이 전후로 해서 5분의 1 지분 매각인데 1억 163평입니다. 저는 이곳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네도 좋고 여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땅도 넓고 제가 그 문 입구까지 정례까지 다 봤는데 전형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 농업인의 주택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 건물 자체가 무허가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농취증을 안 해준 거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먼저 번에 1,500까지 떴는데 누군지 몰라도 2,4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5명이 덤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허가가 났죠. 불허가가 나갔고 지금 보면은 1,500만 원의 재경매가 됐죠. 그러면 이 불허가가 났을 때 우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경매 자체가 잘못 진행됐기 때문에 불허가 난 거. 하나는 낙찰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나? 잘못했기 때문에 불허가 난 거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경매가 잘못 진행돼서 불허가가 났다 그러면 신건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보면 신건이 아니라 먼저 가격 1,500만 원의 그 대선돈 그 합찰 가격으로 새로 시작했죠. 이 얘기는 낙찰자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낙찰자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낙찰자가 잘못한 일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냈을 확률이 90%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한 거 보시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5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에 땅이 앞에 하나, 둘, 셋, 네 필지가 전부 다 이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 땅이 여기 뒤에 것까지 해서 여기 전부 다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집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고 무허가 건물입니다. 자, 2013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지 민원 사례 중에서 25번째를 제가 발췌해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지구 단위 구역 내 농지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십시오. 보면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농지로서 농지법 개정 시행 이후에 농지정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나왔죠? 언제? 2009년 11월 28일 이후 농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농지증이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지 취득 자격,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약 확인서가 있죠. 여기 토지 이용 계약 확인서에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으면은 그 농취증이 문제인데, 농취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농지민원 사례집 있지? 그거하고 두 개를 갖다가 고북면 사무소 농지 담당자한테 보여주세요. 여기 제가 언제 내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일종 지구단위 계획은 아니고 이종 지구단위 계획만 농지증이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예전에 그게 있는데 지금 이게 일종 지구단위, 이종 지구단위가 없어진 지가 지금 오래됐어요. 옛날 법이고. 그러니까 최종으로 2013년도에 지금 최종으로 농지 민원 사례집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보면 항공사진도 보면 66년도, 그러니까 67년 사이에 집이 있어요. 항공사진에도.
근데 항공사진 갖고 그 집이 맞냐 틀리냐고 따지는 것보다는 지구단위 계획 갖고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항공사진도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해놓으면 아무 것도 없는데 이거는 지금 토지 지분 매각이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전형적인 농업인의 농업용인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협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농지증을 낙찰받아서 사기만 하게끔 되면 잔금 내지 않고도 합의가 할 수도 있어요. 좋은 겁니다.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해갖고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3억 9,400이 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30%까지 떨어졌으면 49%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20%씩 해서 4차까지 떨어졌어도 51%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그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도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는 데가 어디죠? 서울 올라가죠. 경기도 수도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어디 올라가죠? 창원, 예? 울산, 그렇죠. 하지만 대전, 창원, 울산 다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이 부산에도 이쪽도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부산에 지금 이번에 있잖아요. 그죠? 조정제 다 됐는데 기장군하고 중구만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빠진 적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이 투자할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울주군, 군군정, 울주군 어딘지 아세요? 울산으로 들어가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1,400의 지분인데 7분의 2 지분 매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울주군에 있는 이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서 협상도 가능하고 안 되면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좀 아파트가 많습니다. 동래구 낙민동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이것도 1억 1,800이 9,800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동래구 쪽도 보면은 상당히 그 부산에서는 좋은 쪽이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지금 강의한 지가 한 4, 5년이 지나갔고 부산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창원에서 강의를 한 4, 5년 했어갖고 창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부산에도 많이 아는 편인데 이쪽도 2분의 1 지분 매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협상도 가능하고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더라도 아무 거리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울산 동구 남북지구 아파트 이번에는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돼 있죠?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요?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에 포함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잠깐 설명할게요. 아까 토지 별도 등기, 대지권 미등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대지권 미등기인데 감정에 포함됐다는 얘기죠. 자, 보면, 자, 보십시오. 인숙 씨. 아파트가 단지 안에 보통 보면 300세대에서부터 500세대까지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가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지분은 500세대를 같이 갖고 있는 땅 중에서 일부죠. 그러면 토지 별도 등기 있다 그러면은 경매로 나온 그 아파트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아파트도 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이 문제가 있어요. 같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별도 등기 있다고 하는 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미등기에서 감정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얼마가, 1억 2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다고요? 5,900까지 떨어졌죠? 아홉 번째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입니다. 이것도 제가 먼저 번 차에 11월 30일 거 이때 그 전에 이 추천했던 물건인데 낙찰을 받지 못해갖고 재경매로 나온 것입니다. 이 논산시 와야리의 이 북쪽,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 동네의 남쪽으로 한 500m 떨어진 곳에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곳에 건양대학교가 있고, 지금 이 와야리 근처에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한 80, 70% 정도는 그 원룸으로 지어져 있어서 그 빌려줍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건양대학교 근처에 있는 이 원룸이 상당히 푸아 상태예요. 근데 제가 여기 가봤을 때에 그 학생들한테만 원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구만요. 그 사람들도 이쪽에 와서 그 학생뿐만 아니라 임대료 세를 들어서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원룸으로 하는 것은 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단독주택으로 돼 있고 땅 자체가 180평이거든요. 그리고 간격이 2억 9,500이 감정가 1억 2천까지 떨어져서 41%까지 떨어졌는데,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투자를 해도 될 것이라는 게, 즉 55%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7, 80%에 팔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충분할 걸로 좀 생각합니다. 예산군 주결이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여기는 제가 현장 답사를 정확하게 끝낸 물건입니다. 여기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으나 감정평가 결과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과 현황 건물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보고를 하자 건물은 빼놓고 토지만 매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경매로 1,800만 원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웬만만 하면은 이 협상이 될 걸로 보기는 합니다만, 의외로 현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시야가 안 될 수도 있고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현장을 가본 결과, 자 보십시오. 여기 이 땅이 지금 경매로 나왔죠? 이 땅입니다. 이 땅인데 현황을 가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가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빌라가 지어져 있습니다. 빌라가. 그 다음에 여기 토지가, 도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잡혀서 여기까지는 현황도로가 나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항공사진에서 보면은 집이 있는데, 제가 현장 답사를 가본 결과 집이 멸실되고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자체가 다세대를 질 수가 없는데 여기에 있는 땅 주인과 같이 합치되면 이것이 다세대를 질 수 있는 땅으로 들어간다? 바뀌게끔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가격이 좋으니까 즉 안 되면 협상이 돼서 협상으로 팔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이 옆집 땅과 합쳐서 다세대로 팔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협상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땅만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 주인에게 지료를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팔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자, 함께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 이게 여기서 본 쪽이 이게 어디서 본 거냐면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요 위치에서 여기를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이쪽으로 본 것이 이게 뭐예요? 여기 이 골목입니다. 이게 골목이고 그 위에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된다. 집이 이렇게 뺑 들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결코 그렇게 여유로운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기 보면 집이 있고 여기 항공사진에 보면 여기 집이 있죠. 집이 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땐 이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집이 이것이 두 동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쪽으로 집이 한 통이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집이 또 한 통이 이렇게 있죠. 이게 뒤에 두 개가 있고 원래 한 필지인데 가운데 이렇게 어떤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협상을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그렇게 여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는 결국 그것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다 팔아서 철거하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너 지료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줄 수밖에 없고 안 될 때는 이제 건물을 우리가 마저 얼마를 주고 사서 오는데 그렇게 해서 협상이 된다면 쉽지만 안 된다고 할 때는 이 옆에 있는 이 땅 주인과 협상을 해서 이 두 개를 합쳐버려 가지고 건설업자한테 팔면 여기에 이 도로가 이렇게 필지별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 아까 그 토지 용적 가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용을 해서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지만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기 바로 어떤다? 빌라가 져 있고 여기 있고 여기까지는 제가 보니까 제대로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빌라도 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막상 협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포구 망원동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 2분의 1이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상이 되든지 다 팔아서 나눠갖자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강제 경매로 해서 1억 2,800이죠. 근데 1억 6,800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것을 취하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낙찰을 받은 우리에게 다시 이거를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없이 물론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지만은 공유자 우선 매수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적당한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되고 또 이 취하시켰을 때 취하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우리 얼마를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의 이 아파트는 감정가를 했을 땐 지금 2억 천이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 감정하고는 다를 거라고.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 13분의 7 매각입니다. 13분의 7이면 2분의 1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점유권을 내가 취득할 수가 있죠. 예.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세를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제 얘기를 알아들으시는 분은 수익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아파트고, 서대문구 홍윤동이라는 그 아파트 자체도 위치도 상당히 좋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광주광역시 우산동 주공아파트입니다. 이것도 5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광주광역시, 어떻게 저기, 신사장님, 광주광역시는 잘 몰라요? 순창만 잘 알아요? 광주도 잘 몰라요. 뭘 몰라. 순창하는 거 광주도 알아야지. 예? 광주도 많이 몰랐어요. 광주도 많이 오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 건물 5분의 1 지분으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면은 합의를 해도 되고,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도 되고, 다만 이것이 임의경매이기 때문에 이 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갚아버리게끔 되면은 이거는 저기 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임의경매도 800만 원까지 나온 것으로 보게끔 되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거주자들이 지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800만 원을 가지고 임의경매는, 경제경매는 모를까,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 800만 원으로 경매 나오게끔 한다는 얘기 자체가 경제력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합의가 되든지 취하가 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물론 꼭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14번째입니다. 천안시 용종리 토지 매각. 제가 여기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용종리 토지 매각인데, 건축물은 누구로 되어 있냐면 500영으로 되어 있고, 허가 1위, 건축물 관리되는 데 보면 1900면에 있고, 토담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토담으로 되어 있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근데 여기 감정사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현장에 있는 건물과 건축물 권리대장이 다르다. 이렇게 했다 보니까 건물 매각 제외로 하고 토지만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2,900인데 2,500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토지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감정 가격을 조금 떨어뜨려서 해갖고 지금 1,700까지 떨어져서 지금 6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았을 때는 집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건물 땅 자체가 길쭉하게 좁게 생겨서 잘 못생긴 점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새로 잘 지어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벽돌이 잘 지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봤을 때에 이 코란도 차는 없었는데, 여기 보면 스카이라이프가 있고, 여기 있고, 에어컨 실외기가 있고, 이 입구에 보게끔 되면 뭐가 있냐면 우물이 있고, 그 뒤에 창고 같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좋은데, 이거 정도면은 제가 보면 전세를 놔도 3천만 원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정도라면은 뭐 보면 어떤가? 사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는데, 임의 경매로 해서 2,600만 원에 시작해서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그 건물 주인이 다시 말하면
그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이거를 여기 현재 있는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컬려고 나갈 때까지 지주를 달라 해서 적당한 가격에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제3자에게 팔게끔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5, 6천만 원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판단한 겁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15번째 물건이었으니까 이제 50% 했으니까 10분 쉬었다 하시겠습니다.